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쌍용차 관련해서 오늘 이제 쌍방울 쪽은 이제 당연히 후퇴를 했고, 그리고 KG 계열은 인수양서 제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 테마에서 기본적으로 갖다 좀, 그 재료에 대해서 얘네 카테고리 좀 신경을 써야 되긴 한다. 그리고 요번 주에는 특히 더 좀 날을 세워야 된다. 계속 설명을 드리긴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역시는 역시 이래서 종목의 끼, 과거에 이렇게 좀 뒤통수 때렸던 그런 거는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거부터 해서 좀 이런저런. 그래서 이게 사실상 뭐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인수의향서, 지금 KG는 인수의향서 제출을 했죠. KG는 인수의향서 제출을 했고, 제출을 했다고 뉴스가 나왔고, 쌍용차는 후퇴를 했습니다. 쌍방울은 컨소시엄 탈퇴라는 표현이 맞나? 요 쌍용차 인수자금 조달 철회, 철회죠. 탈퇴든 조달 철회, 이런 뉴스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일단 조심을 하라 했던 부분이랑 조금 결이 다르긴 해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은 있었죠, 분명히. KG는 자, 보면은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결국 제가 KG 계열은 인수 참여, 이거 아니지. KG 계열사는 검토 중인 건 확인. 왜? 회장 발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KG 계열은 이거에다가, 그리고 쌍방울 계열은 광림 쌍방울 필두로, 요런 얘기. 이거를 아침마다 지겹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계속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KG 계열사는 회장 얘기도 나왔겠다. 검토 중이긴 해. 그리고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자금력이 가장 탄탄하다. 쌍방울 계열사는 광림 필두로 갖다가 해가지고 가장 적극적으로 어필 중이긴 한데, 자금 4,500억은 상당히 이쪽에 대비해서는 약하죠. 반밖에 안 돼요. 조금 아쉽다라고 써놓긴 했는데, 여기는 지금 8,000억, 9,000억, 1조 가까이. 그 다음에 이제 계열사 짠애들 하면 더 운영자금까지 끌어올 수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자금력이 가장 탄탄하다라고 써놓은 거고, 자금이 일단 4,500억, 좀 아쉽다. 그리고 계열사 신뢰도는 좀 많이 아쉽다라고 했어요. 그냥 여기는 조금 아쉽다고, 이 뒤에 신뢰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다. 이 부분.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봅시다. 뉴스를 봤을 때 제가 이제 요거에서 하나 딱 예상의 변수는 그거였어요. 사실 생각한 거는 제 3의 거대한 회사가 인수 참여할 경우, 물론 아직 이거는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이건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선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로만 봤을 때, 체크했을 때 하는 경우는 KG 계열 vs 쌍방울 계열 vs, 얘는 vs는 아니에요. 사실 뒤에는 지금 시장에서 움직인 건 KG랑 쌍방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중국 비아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디 갔어? 세계 3위 비아디. 그래, 이름도 이상해가지고 비아디. 근데 얘는 확실한 거는 인수설, 즉 찌라시예요. 회사 측에서 인수의향서 얘기 오고 갔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 회장이 얘기를 했다, 아니면 쌍방울처럼 적극적으로 대놓고서 어필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해성처럼 시장에서 찌라시로 엮었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저 뉴스에서도 관심 테마 설명드릴 때, 선근 쌍용차 배터리 협력에는 논의 없다. 이것도 제가 이 문장도 관심 테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근 쌍용차 배터리 협력 외에는 논의 없다. 즉 아직 오고 간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서 얘기가 오가 갈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부분이 아니야. 주식에서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내가 확실히 아는 것과 이거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요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돼요. 특히 재료 관점에서는 내가 시나리오를 짜는 거는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는데, 뭐가 됐든 나온 재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을 건 그어야 됩니다. 이거는
찌라시야. 이거는 뭐가 됐든 진짜로 얘기는 나왔어. 이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었고 BRD는 찌라시기 때문에 좀 논외로. 그러면은 KG 계열이랑 쌍방울 플러스 주의해야 될 부분은 주의점. 제3의 다른 거대한 회사가 인수 참여할 경우 이 변수, 이건 변수예요. 변수. 근데 이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뭐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쌍용차 뭐 안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 인수합병이라던가 그런 거 얘기를 전해드릴 수 있으면은 좋아요. 뭐 내부 정보 이용이긴 한데 그런 거 알면은 좋아요. 근데 나는 모른단 말이야. 즉 대부분의 개인들은 지금 나와 있는 종목은 KG 계열이랑 쌍방울에서 어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돌아서 제가 관심 테마에서 계속 그 경매 얘기했던 거. 지금 쌍용차는 스스로를 경매에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인수를 해가는 게 쌍용차한테 좋을까요? 내가 물품 팔 때 누구한테 팔고 싶어? 돈 많이 주는 사람.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돈 많이 주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월급 1억 준다고 해봐. 내가 24시간 일은 못해도 월급 1억, 지금은 월급 1억 주면은 모르겠네요. 한 몇 달만 해볼라나? 근데 월급 1억, 사회초년생한테 월급 1억 주면은 24시간 중에 진짜 잠자는 뭐 한 5시간, 6시간 빼고 하루 종일 일하라고 해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한 5달이라도 어떻게든 영혼을 갈아서. 돈 많이 주는 사람이 장땡이라는 거예요. 이건 비유인데 그만큼 돈 많이 주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어. 아이 나 1억 받고서 뭐 하루에 막 17시간씩 한 달 일하라.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그냥 내가 버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벌면서 그냥 적당히 만족하며 살래. 이러는 사람들도 있겠죠. 내가 버는 게 있으면은. 근데 그거랑 격차가 너무 많이 나면은 당연히 많이 주는 걸 해보겠죠. 쌍용차는 스스로를 경매에 내놓은 상황이고 돈 많이 주는 사람이 무조건 주인님이에요. 얼마 주실래요? 여기 5천억. 얼마 주실래요? 1조. 그럼 1조가 형님이죠. 1조 주시는 분이 주인님입니다. 저한테는. 항상 감사합니다, 주인님. 딸랑딸랑.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자금력에 대해서 얘랑 얘가 KG 계열사가 사실 이게 찌라시였으면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검토 중인 건 확인이라고 써놨죠. 회장 발언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뉴스가 나오긴 나왔었으니까. 그리고 그 기간도 꽤 됐습니다. 1주 지나고 2주 지났는데 사실무근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검토 중이라고 하고 회장 얘기 나오고 KG 계열사랑 뭐 그 얘기 오고 간 것도 있다라는 뉴스 등등 했을 때 얘도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러면은 KG랑 쌍방울이랑 붙으면 누가 이겨요? 돈 많이 주는 사람. 돈 많은 곳이 어디야? KG 계열사. KG 계열사 지금 ETS 매각 대금만 그 쓰레기 매립 그거죠. 그쪽 폐기물 매립 그거 매각 대금만 5천억이에요. 그 다음에 KG 케미칼 그 들고 있는 현금 유동자산이 3천억에서 4천억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쌍방울 계열사 뭐 뒤에 더 끌고 올 수 있었을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태까지 모은 거는 일단 4,500억이다. 얘는 ETS 매각 하나만 내놔도 밀려요. 자금상. 자금력이 가장 탄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인수양서 얘네는 냈어요. 얘네는 오늘 냈어요. 인수양서 제출하면은 무조건 KG가 이길 가능성이 높겠죠. 뭐 빼고 변수 제3의 거대한 회사가 인수 참여할 경우. 하지만 오늘까지 이 변수 얘기는 뉴스가 안 나왔어. 뭐 어디서 참여한다, 뭐 삼성이 끼어든다, 뭐 현대가 끼어든다 안 나왔어. BRD는 누가 봐도 찌라시예요. 인수설. 그 와중에 쌍용차에서는 선 그어놨고. 그러면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정리를 하면 뭐예요? KG 계열 vs 쌍방울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붙으면은 누가 이길까? 그냥 붙으면은 체급은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2배 이상, 2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얘네 둘이 인수양수 제출하면은 쌍용이 누구한테 팔겠어요? KG. 돈 많이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KG 계열을 베이스로 갖다가 본다고 했던 말이 이런 내용입니다. 얘네가 가장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자금력에서 껴들면은 밀린다니까요. 밀릴 수밖에 없어요. 얘네가 바라는 거는 딱 하나 있어요. KG 계열이 포기를 한다면은. 근데 회장 발언도 있고 뉴스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 중이고 얘기 오고 가고 있다 하니까 가능성 높죠. 거기다가 이번 주에 선인수 대상 뽑는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요쪽은 과거에 몇 번 저번 주인가에도 그 쌍방울 관련해서 뉴스 나왔었죠. 그 IOK 뭐 매각했다, 지분 매각해서 차익 실현. 근데 뭐 일단 그 다음에 쌍방울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 차익 실현한 거 아니다, 그거 손해로 나왔다, 그냥 정리한 거지, 우리는 차익 실현 아니다, 인수자금 뭐 확보를 위해서.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은 과거에 해먹었던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때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 그래서 쌍방울 계열사 얘기 나오면은 저 회사 좀 예전부터 최소한 구설수가 나왔다라는 것부터가 문제잖아요, 사실. 그런 거 생각하면 되죠. 연예인분들 뭐 실질적으로 까봤더니 아닌데 그냥 얘기, 막 저 사람 막 누구랑 뭐 불륜이래, 뭐 아니면은 어디서 어떤 사람은 사람들한테 엄청 싸가지게 대한대, 뭐 자신이 이제 연예인 병 걸려가지고 뭐 한대. 물론 이제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해요. 근데 주식시장은 특히 과거에 해먹은 건 뚜렷이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 뭐 고점에서 유중 때리고 전환사채 나오고 이런 것들 있단 말이에요. 이쪽 계열사는 과거에 해먹은 게 있기 때문에 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왔던 거고, 그래서 신뢰도가 조금 아쉽다. 그리고 체급으로도 분명히 KG가 유리하다. 이게 돌고 도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만큼 그런 부분, 리스크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디슨도 재무 안 좋다 하더니 결국에는 상패 들어가고 거래 정지 먹더니 상패 심사 들어가고 거래 정지 장기화 들어갔잖아요. 에디슨도 조심해라. 어디 갔어 에디슨. 내가 날려보냈네요. 이제 볼 일이 없으니까 얘 재무, 제가 이거 연 초부터는 매매를 안 했던 걸로 기억해요. 얘 재무 안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3월 되니까 결국에는 정지 들어가고. 이런 거 리스크에 대해서 주식은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에서 리스크는 뭐예요? 이 재료 측면에서 쌍방울 측의 리스크, 상대적으로 부딪히면 필패야. 사실 경매이기 때문에 돈 많이 주는 사람이 이기는 판이기 때문에 얘네가 포기를 안 하고 들어오면은 부딪히면 무조건 필패예요. 이거 플러스 과거 이력, 이거 두 개인 거죠. 즉 얘네는 이길 가능성이 사실 매우 드물었어요. 그냥 저도 영상에서 한번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게 그냥 테마로 움직이니까 그냥 테마 엮어서 매매를 하는 식이지, 이 회사가 저는 당연히 인수할 거라고 생각 안 한다. 몇 번, 한 두세 번은 설명드렸었죠, 지나가면서. 쌍방울이 쌍용차 인수 저는 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테마에 엮었으니까.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뭐 언플하니까 그 테마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얘네가 인수? 지금 최소한 인수하고 뭐 운영자금 하면 1조 5천억 필요하다는데 5천억밖에 없는데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었거든요. 확연하게 보이죠. 부딪히면 무조건 필패야. 그리고 과거 이력도 그래. 그리고 얘네가 인수를 안 하겠다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뭐 그래도 진행되고 있고, 회장.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3변수가 나오냐 마냐인데 역시나 뉴스가 장중에 이런 식으로 쌍방울 쌍용차 인수자금 조달 철회 딱 때리잖아요. 오전 10시에 내부 회의 거쳐서. 그 회의를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그럼 이건 이쪽 컨소시엄이 이제 무너지겠죠. 4,500억일 때도 이길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었는데 4,500억 절반 규모를 주선하겠다, 뭐 2,000억 있다고 어필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거 댓글 한번 볼까요?
봤네요. 이 기사가 잘못된 거라면 너는 소송이다. 무서워요. 살벌해요. 그 다음에 쌍방울 하한가 축하 물린개미들 한강 직행 이런 거 보세요. 이분들은 지금 이제 물려 계신 거예요. 기사 책임지셔야 될 거예요. 근데 현명한 사람이라면은 저 혹시라도 제 영상 지금 보시면서 쌍방울에서 손해를 보시거나 물려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하세요. 저 뭐 욕하는 건 상관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사가 내가 봤다라면은 기사 책임지셔야 될 거예요. 이런 댓글을 남길 시간에 일단은 대응을 했어야 돼요. 사실은 대응을 했어야 돼요. KB 상대로 뭐 손해배상 뭐 이걸 읽을 뻔했네. 나도 모르게. 전임원 사기로 뭐 고소 중이고 다음 주에 공판이다. 뭐 이런 거는 뭐 얘기 있었죠. 계속. 그래서 그 전에 일단 사실 문제점이 이거였잖아요. 광림이 5년째 뭐 적자, 영업이 해마다 적자인 회사가 쌍용차 인수한다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얘네 돈 없는데 쥐어짜내서 계속 한다고 하는데 안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돈이 일단 없어. 그래서 그런 불안, 안 좋은 뉴스도 나오는데 댓글을 보시면 딱 답이 나오죠. 현명했던 사람들이랑 아니면은 현실을 부정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 현실 부정이에요. 이 기사가 잘못된 거라면 너는 소송이다. 기사 책임져셔야 될 거예요. 이분들은 현실을 부정한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성적인 판단을 항상 해야 되는데 내가 들고 있으니까 부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물려 있으니까 가짜 뉴스일 거야. 이런 걸 뉴스로 내? 너 이거 가짜 뉴스면 책임져. 그런 말을 쓸 시간에 대응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죠. 이 뉴스가 사실 가짜이더라도 이 뉴스가 나온 시점에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이게 가짜 뉴스였다고 가정을 할게요. 가짜 뉴스야. 사실 묵은이야. 그러면은 그 사실 묵은 뉴스가 언제 나올까요? 1분 후? 아니에요. 한참 뒤에 나와요. 한참 뒤에. 시장 다 해먹고 오후 3시 반, 뭐 아니면 한 1시, 2시, 한 2-3시간 있다가 나올지언정 지금 당장은 이 뉴스에 대해서 시장에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10시 15분에 뉴스 나왔잖아요. 저도 이거를 조금 늦게 보고서 이제 커뮤니티에 올려드리긴 했는데 10시 15분이면은 이런 거 15분, 20분, 한 5분 이때 봤다고 쳐요. 여기서 샀어도 5% 수익 낼 수 있어. 이 수익 말고 요쪽을 보자. 10시 15분 어디야? 한 요쯤 나왔네요. 여기서부터 다이빙 하고 있네요. 15분 하고 1분, 2분, 3분 스타트. 거기서부터 이런 거 최소한 20분 이런 거에서 봤었더라도 10% 이런 거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10% 더 맞을 거를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런 뉴스의 대응의 생각. 그리고 저 뉴스를 보자마자 이게 사실 묵은일지 아닐지는 상관없어. 시장에선 당연히 악재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뭐가 됐든. 그리고 평상시에 회사 재무랑 그런 과거 이력들을 생각했을 때 가짜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진짜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평상시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애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신뢰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상시에 친구 한 명 있는데 거짓말을 뭐 얘기를 하면은 10번 중에 뭐 일반적인 대화 10번 중에 9번이 거짓말이야. 그러면 이 친구가 다음번에 말하면 나 얘를 믿는 게 맞아요? 안 믿는 게 맞아요? 당연히 안 믿어야죠. 일단 친구를 저는 당연히 잘랐을 텐데 거기까지는 절대 안 가요. 저는 뒤통수 한 번 때린다? 너도 맞아 이 자식아. 한 번 맞으면 복수해야 돼요. 근데 요거 과거 이력도 그렇고 자금도 문제 있고 자금 얘기도 계속 나왔고 돈도 부족해. 그 다음에 상대 회사 KG 계열이랑 부딪히면은 이길 수 있어? 아니 못 이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종합되는 와중에 이런 뉴스가 나왔다. 현실 부정할 게 아니라 바로 일단 도망을 쳐야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누군가는 KG 계열 매수해가지고 수익 낼 수도 있는 거고. 시소게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는 시소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시소가 맞기는 한데 얘는 무조건 내려간다는 생각에 다른 쪽. 얘는 밀렸을 때 저는 당연히 안 삽니다. 왜? 지금 시세 준 게 쌍용차 인수 이슈로 올렸는데 그대로 반납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
1년도 안 돼서 여기서 이스타 인수 얘기로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밀었었어요. 패턴도 비슷하죠. 이래서 종목의 끼, 과거에 했던 행적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뉴스를 봤을 때 제목만 보고 저는 당연히 도망쳐야 된다. 시소 게임을 이용할 수 있으면 베스트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이기려면은 자기들이 자력으로 이기는 상황은 없어요. 상대 계열이 포기를 해가지고 뭐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저 챔피언 그 결승전 못 나가겠습니다. 제가 체력 관리나 뭐 건강 관리 못 해가지고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벨트를 따는 수밖에 없지, 자기들이 자력으로 이길 수 있는 피지컬 상태가 아니야. 그리고 과거에 한 번씩 때렸던 거 거짓말, 그러면 바로 도망쳐야죠. 뒤도 안 보고 도망쳐요. 저런 건 저는 뭐 오늘 쌍방울 계열을 아예 안 하기는 했는데, 이번 주에 원래부터 조심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 요번 주에 이슈 나올 게 있었죠. 인수 대상자 선정, 즉 그거에 따라서 변동성 심할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매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재료 부분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저는 KG 계열 바로 했는데 왜? 시장에서 아까 뭐 비아디 있는데, 비아디는 뭐 너무 가든 말든 나는 사실 상관없어. 걔는 찌라시기 때문에 잘 못 건드리고, 걔는 그냥 차트 단타식으로만 하고, 쌍방울이 도태돼? 그러면은 KG로 냅다 달려들어야죠. 요거 두 개인데 그냥 싸워도 KG가 이길 가능성이 높았는데 쌍방울이 결국에는 포기를 했어. 그럼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상장한 시장이랑 그 다음에 뉴스로 나온 부분에서는 여태까지는 KG 말고는 뚜렷하게 어필하는 곳이 없었잖아요. 인수 참여하겠다. 그러면은 냅다 KG 달려가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 관심 테마에서 괜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재료 퀄리티에서 이게 계속 내가 매매를 할 생각이라면은, 그냥 당일 매매하고 반짝할 거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쌍용차가 뭐가 됐든 주축이었고, 이거를 저번 주 그 주부터 해가지고 계속 매매가 이어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를 더 생각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번 주는 특히 그 변동성 나오는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주였고, 왜? 인수 대상자 선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 따라서 더 디테일하게 반응을 할 수 있어야죠. 어떤 제목의 뉴스이냐에 따라 바로 도망칠 준비. 그리고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둘이 참가를 하면은 누가 이길까? KG 계열은 그냥 중요한 건 딱 이거였다니까요. 변수 플러스 자기가 포기하는 경우, 이거 두 개인데 자기가 포기하는 경우는 드물었죠. 왜? 회장이 어찌됐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KG 이상의 회사가 참여하면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리고 쌍방울은 얘들이 자력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무조건 얘네가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할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회장 얘기했다니까. 회장이 포기할 가능성 적겠죠. 과거 이력도 조심해야 되는구나. 리스크를 제가 징그럽게 말씀드리는데, 징그럽게 말씀드려도 초보분들은 제 친구들 알려줄 때도 똑같았어요. 리스크 정말 주의해야 될, 네가 죽어도 해야 되는 매매보다 죽어도 피해야 되는 종목이라던가 매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게 근데 잘 안 와닿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열받아가지고 애들 설명해 주다가 똑같은 거에서 내가 좀 조심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던 거에서 5명, 6명 중에 3명인가? 똑같은 걸로 쳐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고깃집을 불러가지고, 야, 니네 다 와시게. 야, 난 뭐 내 이름 팔든 해가지고, 잠깐 해가지고 오라고, 뭐 술 먹을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래가지고, 진짜 욕을 막 했었어요. 주식에서는
리스크 피하는 게 우선이다. 니네가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크게 가는 것만 피하면은 돈은 야금야금이라도 벌린다. 그리고 그게 쌓이다 보면은 니네 처음에는 월급이 될 거고 나중에는 연봉이 될 거고 나중에는 연봉이 아니라 이제 자택, 주택 마련하고 그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될 수 있다. 크게 안 쳐맞는 게 우선이다. 크게 버는 것보다. 이해가 안 가죠, 사실. 죽어라 말해도 이해 못해요, 이거는. 아는 사람, 자리 잡은 사람들은 이해를 해. 아, 이젠 지켜야 되는 상황인 사람들이. 아, 이제는 내가 크게 벌 생각보다는 지금 버는 벌이를 꾸준히 지키기만 하면은 그래도 남들보다는 경제적 자유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근데 그 레벨이 올라가기 전에는, 즉, 구름 위에 올라가 보기 전에는 안 보인단 말이야. 구름 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밑에서는. 저 위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가면 죽는 거 아니야? 산소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올라오고 나면 나중에 드는 생각 중에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있는 걸 지켜야 된다. 크게 벌려고 하지 말고 크게 맞는 것부터 조심하자. 그래가지고 이런 재료, 퀄리티, 디테일 그리고 같이 설명드렸던 거 분명히 이번 주는 변동성 심할 수 있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인수양성 제출이랑 인수자금 조달 철회가 결국에는 과거에 해먹었던 이력 같은 거에서 연동이 된 것도 있고 인수양서 제출은 여태 회장이 어필하고 자금력 같은 거 생각했을 때 자연스럽게 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걸 결국 확률도 엮인단 말이에요. 뭐가 확률이 낮아질까? 나중에 이제 인수하면은 인수의향서 제출에 대해서 누가 승리할 확률이 높을까? 누가 이길 확률이 높을까? 누가 질 확률이 높을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조금 더 안전한 이길 확률 높은 애 이쪽에다가 매매를 하는 게 주식이란 말이에요. 굳이 뭐라고 하지? 그걸 역배팅 뭐라고 하죠? 역배팅이라고 하나? 그 좀 막 망할 것 같은 거 누가 봐도 막 질 것 같은데 거기다가 막 배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기면 대박 나오니까. 근데 주식에서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퀄리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영상이지 않았나. 자, 하여튼 영상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런 거 좀 안 맞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서 뭐 일부러 쌍방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분명히 계속 문제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런 댓글 남기는 그런 분들이 안 되셨으면 합니다. 솔직하게. 그런 댓글 남길 시간에 대응에 대해서 생각을 하세요. 그 댓글 남긴다고 주식이 뭐 올라? 아니란 말이에요. 이성적인 판단. 주식에서는 항상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최대한 그 상황에서 짜낼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못하면은 죽는 거예요. 손절이라는 건 내 목숨을 최대한 마지막에 최후의 마지노선 살려줄 수 있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내 손을 잘라서라도 도마뱀처럼 꼬리를 잘라서라도 일단 몸체가 살아야지. 뭐 사람 손이 사실 자르고 나서 영양소 흡수한다고 살아나진 않겠지만 다시 재생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손절을 못 치면 그냥 같이 죽는 거죠 뭐. 내가 손만 잘라서 살 수 있었는데 이거 자르면 아플 것 같아 무서워서 못 잘라 하다가 내 몸까지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 내가 지금 이 손을 자르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 하지만 잘라야 돼. 잘라야지 살 수 있어. 그런 부분들 안 잘라 보신 경험은 사실 다 있으실 거예요. 안 자르니까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잖아요. 깡통 차잖아요. 안 자르니까 깡통 차는 거예요. 영상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